우리는 앞 시간에 오일러-코시 미방의 특성 방정식을 쭉 풀어봤을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경우, 중근을 갖는 경우에 대한 일반의 모양이 각각 어떠한지를 배웠었습니다. 자, 이제 이 시간에는 오일러-코시 미방의 특성 방정식을 풀었을 때 허근을 갖는 경우 일반애가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오일러-코시 미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x의 제곱에 y2' 플러스 ax, y' 플러스 by 이퀄 제로, 이와 같은 형태로 주어지는 방정식을 우리는 오일러-코시 미방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해를 예측하고 풀었었죠. x의 m승꼴의 해를 갖고 있다고 가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에다 다 대입하고 정리를 해보니까 특성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자, 이제 특성 방정식만 써볼까요? 특성 방정식은 m의 제곱 플러스 a-1이죠. a-1m 플러스 b 이퀄 제로,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오일러-코시 미방의 특성 방정식이 구해졌을 때 이 특성 방정식을 2차 방정식의 근해공식에다 대입했더니만 다음같이 허근이 나타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허근이 나오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는데요. 복잡한 근해공식을 다 써서 표시하지 말고요. 그냥 실수부를 알파, 헛수부를 베타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m은 이퀄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i 베타 이런 꼴에 허근을 갖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알파하고 베타는 실수부예요. 이렇게 켈레 복소수가 나오는 이유는 개수가 모두 실수이기 때문에 한쪽이 복소수가 나오면 당연히 근과 개수의 관계를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한쪽이 복소수가 나오면 다른 한쪽의 근은 켈레 복소수로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허근을 가질 때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경우입니다. 자, 이제 앞에서 번호 붙였으니까 여기도 세 번째 경우, 즉 허근을 갖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해를 x의 m승꼴이라 가정했었으니까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 x의 자, 근이 두 개죠. 하나가 m1이고 하나가 m2라 보겠습니다. 즉 m은 이퀄해서 근해공식에다 써서 이렇게 두 개를 한꺼번에 썼습니다만 하나를 알파 플러스 i 베타, 그것을 m1이라 놓겠습니다. 또 하나는 알파 마이너스 i 베타, 그걸 m2라 놓겠습니다. 그래서 x의 m한승은 알파 플러스 i 베타승, 이것을 첫 번째 y1이라 놓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x의 알파 마이너스 i 베타를 두 번째 y2라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 y1과 y2는요, 지수가 서로 같지 않죠. 그러니까 y1에 아무리 상수변해도 y2가 구해지지 않으니까 y1과 y2는 이 자체로 서로 독립이 되는 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y1과 y2는 서로 독립입니다. 이 해가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앞서 배웠던 것처럼 그들의 1차 결합으로 일반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y는 이퀄 이들의 1차 결합으로 일반을 표시할 텐데요. 자, x의 알파 플러스 i 베타, 여태까지는 C1, C2로 썼는데요. 이 C1, C2는 나중에 쓰기로 하고 지금은 AB로 써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와 이 해가 독립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1차 결합으로 일반을 표시할 수 있어요. 우변형이 되는 제2개 제차 선형 미방의 일반에는 독립이 되는 두 개 해의 1차 결합으로 해가 표시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B 그리고 X의 알파 마이너스 I 베타 이렇게 해서 해가 구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얻어진 해는 잘 들여다보면 지수에 헛수 단위 I가 들어있는 복소수 범위 내에서 표시가 되는 함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소수보다는 실수에 훨씬 더 익숙하죠. 그래서 앞에서 상수계수를 갖는 제2개 제차 선형 미방의 특성 방정식이 허근을 가질 때도 풀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이 복소수 범위 내에서 표현되는 이 해를 실수 범위 내의 해로 바꿔서 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씩 식을 변형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까요? x의 알파승 곱하기 x의 i 베타승, b x의 알파승 곱하기 x의 마이너스 i 베타승,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죠. 자, 여전히 복소수 범위 내에 있는 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항등식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바꿔서 표시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다음 같은 식을 항상 쓸 수 있는데요. 2의 로그 네모, 네모는 당연히 진수 조건 만족해야 됩니다. 2의 로그 네모는 언제나 네모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모는 항상 진수 조건 만족해야 돼요.
자,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네모 대신에 뭘 대입할 것이냐면은 다음 같은 것을 넣어볼까요? x의 i 베타성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네모 대신에 x의 i 베타성을 넣어보면은 네모 대신에 똑같이 x의 i 베타성을 넣은 거예요. 2의 로그의 x의 i 베타성이 될 것이고 진수의 거듭적 곱은 로그 앞에 배수로 내려가죠. 2의 i의 베타 로그 x, 물론 여기서 x는 양수라 보겠습니다. 진수 조건 만족할 수 있도록요. 그래서 x의 i 베타성은 2의 i 베타성 i 베타 로그 x로 표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거 항상 성립합니다. 진수 조건만 만족한다면 언제나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등호 관계를 여기다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x의 i 베타성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빨간색 밑줄처럼 부분을 얘로 바꿔놓겠습니다. 2의 i의 베타 로그 x로 바꿔놓을 수 있죠. 같은 방법으로 이 뒷부분도 바꾸려고 합니다. 얘도 바꿀 생각인데요. 똑같은 방법으로 할까요? x 이번에는 마이너스 i 베타승이잖아요. 마이너스 i 베타승, 마이너스 i 베타승, 진수의 거듭적 로그 앞에 배수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쓸 수 있네요. 자, 그래서 이 파란색 밑줄처럼 부분도 다시 한번 쓰니까 2의 마이너스 i 베타 로그 x로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우리는 앞에서 또 뭘 배운 적이 있었냐면은 바로 오일러 공식이라는 것을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2의 i의 네모승은 잘 알다시피 코사인 네모 더하기 i 사인 네모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쓰려면 반드시 2의 i의 네모승이 되어야 되는데요. x의 i 네모승은 오일러 공식을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수로 다시 바꿨던 거고요. 이렇게 지수로 바꿔놓으면 오일러 공식을 쓰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 보다시피 네모 부분을 찾아볼까요? 2i의 네모, 네모는 여기에 파란색 이 부분이 네모 역할을 하는군요. 여기서 네모는 여기 마이너스까지 포함한 이 초록색으로 표시했던 이 부분이 네모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2i 네모승에서 코사인 네모 더하기 i 사인 네모로 표시가 된다 했으니까 이 파란색 부분, 이 부분부터 먼저 다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의 알파승, 그 다음에 얘를 바꿉니다. 코사인 네모 대신에 베타 로그 x로 바꿔놓을 수 있죠. 자, 이렇게 괄호 묶겠습니다. 왜냐하면 코사인에 여기 변수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자, 이와 같이 되고 플러스 i의 사인 똑같은 방법으로 같은 네모예요. 이제 베타 로그 x 이렇게 쓸 수 있겠군요.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뒷부분을 계산합니다. 플러스 b, 그 다음에 x의 알파승, 그 다음에 여기는 네모가 마이너스 베타 로그 x예요. 그래서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 로그 x 이와 같이 됩니다. 플러스 i의 사인 역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베타 로그 x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첫 번째 줄은 그대로 쓰고요. 두 번째 줄을 바꿔놓으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 줄에서 코사인은 우함수입니다. 마이너스 있으나 없으나 똑같고요. 사인은 기함수입니다. 마이너스 바깥으로 나올 수 있죠?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얘네들을 한꺼번에 계산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코사인 우함수니까 마이너스 있으나 없으나 똑같으니까 코사인 베타 로그 x가 공통이라면 이거하고 이거를 묶어보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a 그리고 x의 알파승, 어차피 이렇게 전개하면 항이 4개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코사인 베타 로그 x가 똑같은 항이고 여기도 x의 알파승이 공통항이니까 그러면 묶을 때 x의 알파승, 코사인 베타 x를 한꺼번에 묶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겠군요. x의 알파승 곱하기 코사인 베타 로그 x가 됐습니다. 코사인이 우함수라서 있으나 없으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두 개는 이렇게 묶을 수 있었어요.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전개하고 이렇게 전개하겠습니다. 하지만 사인은 기함수니까 마이너스 바깥으로 나가죠. 사인 베타 로그 x가 공통이니까 묶을 것이고 x의 알파승도 공통이니까 묶어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x의 알파승 묶어내고 사인 베타 x도 묶어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기 남은 것은 a 곱하기 i가 있고요. 마이너스 바깥으로 나갔으니까 마이너스 bi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바로 이 부분 a 더하기 b를 우리가 앞에서 많이 했던 것처럼 c1 ai-bi를 c2로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일반회를 찾아본 결과 일반의 y는 자, 여기를 C1으로 놓겠습니다. C1 그리고 여기 x의 알파승 곱하기 코사인 베타 로그 x예요.
일반의 모양이 좀 복잡하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에 C2라 놓겠습니다. C2에 X의 알파승 곱하기 사인 베타 로그 X에 마치됐습니다. 자, 이 두 개의 1차 결합으로 허근을 가질 때 해 모양이 구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 허근을 가질 때 해 모양이 좀 복잡하긴 해도요, 꼭 기억을 해둬야 돼요. 자, 여기에서 우린 처음에 얘가 복소수 범위 내에서 표시가 됐던 해였었는데요. 잘 보세요. 계속 등호예요. 이렇게 오면서 여기 각각의 파란색 밑줄처럼 부분, 얘하고 얘를 잘 보세요. 얘네들 어디를 봐도요, 알파하고 베타는 실수부하고 허수부로서 얘네들은 모두 다 실수예요. 그래서 요거 실수, 요것도 실수, 이 파란색 밑줄처럼 부분을 살펴보면 전혀 복소수가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앞에서 배울 때는 이 함수가 복소수 범위 내에 있는 함수였었는데 잘 정리를 해보니까 실함수 범위 내에 있는 두 함수의 결합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얘는 여전히 실수이기는 하지만 여기는 헛수 단위 i가 있으니까 이 C2 부분만큼은 복소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이 상수가 복소수 상수일지라도 이 파란색 밑줄처럼 두 함수는 각각이 실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 파란색 밑줄처럼 이 첫 번째를 y1, 두 번째를 y2라 놓는다면 전체적인 해 모양은 c1, y1 플러스 c2, y2 서로 독립이 되는 두 해의 1차 결합으로 해가 표시됐고 이 파란색 y1, y2는 실함수고 얘는 복소수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함수 자체는 실함수라서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용이하고 그리고 우리가 뭔가 결과를 분석할 때도 아주 편리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도 해가 되는 게 맞지만 이왕이면 다홍치마란 말이 있듯이 앞으로 이런 꼴의 해를 이용해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 모양을 꼭 잘 기억해 두세요. 일단 복잡하긴 하죠.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y는 이퀄 c1 x의 알파승 곱하기 코사인 베타 로그 x 플러스 c2 x의 알파승 사인 베타 로그 x로 되어 있다는 것 잊지 않도록 하세요. 자, 이제 허근을 가질 때 해 모양이 구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되는 예문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예제 3번 볼까요? 오일로코시 미방이 이와 같이 주어져 있어요. 이 오일로코시 미방의 특성 방정식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방의 특성 방정식을 생각해 보니까 특성 방정식은 m제곱 플러스 a-1이죠. 여기서 1 빼버리니까 여기서 1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0.6에서 1을 빼니까 마이너스 0.4가 되는군요. 그리고 m 그리고 플러스 b예요. 16.04 이퀄 제로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런 모양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근해 공식에다 대입해서 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시각합의 개수가 2의 배수죠. 2 곱하기 마이너스 0.2라 쓸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최고차의 개수분의 마이너스 b', 이게 b'이거든요. 마이너스 b'이 0.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0.2의 전체 제곱이니까 0.04가 되겠군요. b'의 제곱 마이너스 a가 1이고 c가 16.04예요. 다시 정돈을 해보니까 0.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얘는 0.04에서 마이너스 16.04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16이 남는군요. 0.2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4, 46이니까 4i라 쓰면 되겠네요. 알파가 0.2가 되고 베타가 4가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여기서 썼던 알파 베타 값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허근을 갖는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허근을 가질 때 해 모양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 식에다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 모양 y는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C1의 x의 알파승 0.2 곱하기 코사인 베타 이거예요. 로그 x입니다. 베타 로그 x 좀 복잡하게 생겼죠. 그 다음에 플러스 C2의 x의 알파승 0.2 사인 베타 로그 x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것이 허근을 가질 때 해 모양이었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배웠던 예제 1번, 2번, 3번 앞시간에 배웠던 예제 1, 2번까지 포함해서요. 그래프의 개형을 저자가 컴퓨터 그래프로 그려놨는데요. 예제 1, 2, 3번의 그래프의 개형이 각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방금 전에 계산했던 식 x의 0.2승 곱하기 코사인 4 로그 x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x의 0.2승 곱하기 사인 4 로그 x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파동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었고요. 얘는 중근을 가질 때고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해 모양이었었습니다.
자, 우리는 앞 시간에 배웠던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중근을 가질 때, 그리고 이 시간에 배웠던 허근을 가질 때 이 세 개의 각각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해의 모양을 꼭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예제 4번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할까요? 예제 4번 보겠습니다. 자, 각각의 반지름이, 이거 지워도 되죠? 각각의 반지름이 R1은 5cm, R2는 10cm가 됐고, 전위가 V1은 110V, V2는 0V로 유지가 되는 두 개의 동신구 사이의 정전위를 구해보세요라는 얘기예요. 자, 물리적인 어떤 정보가 필요한데요. 자, 정전위를 계산해 보니까 이 정전위는 항상 오일로컷이 미방으로 표현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정전위는 이 오일로컷이 미방의 해가 되니까 얘를 이용해서 풀어보세요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전위 V는 이렇게 보다시피 R만의 함수예요. 그래서 dv, dr을 V'이라고 표시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미분 방정식은 아무리 봐도 오일로컷이 미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두 번 미분한 거 앞에는 독립변수의 제곱이 있어야 되고 한 번 미분한 거 앞에는 바로 독립변수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한 번 미분한 건 앞에 상수, 두 번 미분한 거 앞에 이 R이 독립변수예요. X 역할을 한다고 보면 돼요. R이 1승이니까 이 자체는 오일로컷이 미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일로컷이 미방이라 얘기했던 이유는 뭘까요? 바로 양변에 R을 곱해보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R은 반지름이기 때문에 0은 아닌 동신구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양변에 R을 곱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두 번 미분한 거 앞에 제곱, 한 번 미분한 거 앞에 1승이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식을 변형해 놓고 나서 보니까 드디어 오일로컷이 미방이 맞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오일로컷이 미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일로컷이 미방의 해를 구해볼 거예요. 자, 특성방정식을 구해보겠습니다. 특성방정식은 앞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자, 여기는 x의 제곱에 y2 프라임 그런 꼴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특성방정식은 그냥 m제곱, 여기가 a 역할하고 b가 0인 꼴이에요. a-1이니까 2에서 1 빼니까 1, 그리고 m 이퀄 제로, 이와 같이 됐습니다. 이 특성방정식을 풀어본 결과 m 묶어내면 m 플러스 1,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m은 0이거나 마이너스 1 이렇게 됐네요. 이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꼴이 됐어요. 자, 이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꼴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전위 V가 종속변수예요. 이 전위 V는 독립변수가 R로 되어 있으니까 R로 표시할 겁니다. C1에 우리는 X에 M 완승이라 써야 되는데 이게 보다시피 독립변수가 R이니까 R에 M한서를 써야 돼요. R에 0승이니까 0이란 모든 수형승 1로 약속되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되고 C2에 R에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됩니다. 독립변수가 X가 아니라 R로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초이값 조건이 주어져 있잖아요. 뭐냐면은 R1이 5cm일 때 110V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R2가 10cm일 때는 0V로 유지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두 가지 조건을 다 계산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곧 C1과 C2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R1이 5cm가 될 때 전위는 110V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10V. 그리고 이 사실로부터 마저 풀어볼까요?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여기다 5를 대입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으로부터 C1 플러스 C2 R 대신 5를 대입하니까 R의 역수는 5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5분의 C2라 씁시다. 이 값이 110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두 번째 조건, R이 10이 되면은 전위가 제로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R 대신에 10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C1 10분의 C2 이걸 계산한 값이 제로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얘를 1번식, 얘를 2번식이라 놓겠습니다. 변변 빼도록 하죠. 변변 빼버리니까 C1 지워지고요. 5분의 C2는 10분의 2라고 쓰면 되죠. 10분의 2에서 10분의 1 빼니까 10분의 C2는 위에서 아래 거 빼니까 110이에요. 따라서 C2는 1100이 나왔습니다. 자, C2가 1100이 나왔으니까 이제 여기다 대입해서 C1을 구할 수 있죠. 자, C1을 계산합니다. C1은 1100에서 10을 나눴으니까 110, 마이너스 110이네요. 자,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두 번째 식에다가. 이제 C1과 C2가 모두 다 구해졌으니까 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전위는 C1이 마이너스 110,
그리고 플러스 C2는 1100 그리고 R의 역수니까 그냥 이렇게 씁시다. R 단위는 볼트예요. 자, 이와 같이 됐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제 이렇게 응용 문제를 다루려고 할 때 이렇게 두 동식물 사이의 정전위를 구하는 것이 바로 이 오일로코시 미방하고 관련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저자가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오일로코시 미방은 이런 동식물 사이의 정전위를 계산하는 물리적 현상을 해결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